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매일 반복되는 손님의 주문과 접시 닦는 소리 속에서 한 여성이 낡은 첼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 악기. 하지만 늦은 밤, 그녀가 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울려 퍼진 선율은 단숨에 레스토랑 사장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낮게 울리는 음표 속에서 떠오른 20년 전 기억, 바로 그 잃어버린 딸이 연습하던 곡이었습니다. 한밤의 첼로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린 가족 외로움, 그리고 애타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담긴 신호였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운명을 다시 맞이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불빛이 쏟아지는 대로변 한켠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은 매일 저녁이면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테이블 위에는 흰색 린넨과 은빛 커틀러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와인의 잔향과 고급스러운 요리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그림자 뒤편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28세의 주방 보조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난 접시를 치우고 주방의 자비를 도맡아 하며 주방장이나 선배 직원들의 지시에 맞춰 쉼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요리를 배우거나 홀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지민의 존재는 마치 공기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그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 지민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 잘 쓰이지 않는 창고 같은 공간 한쪽에 낡은 첼로가 무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케이스조차 없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악기. 아무도 그 존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 그것은 이상하게도 눈길을 붙잡는 대상이었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은 채로 잠시 멈추어 서서 그는 자주 첼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도 되는 양, 그 낡은 나무의 결에서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당기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에도 설거지로 손끝이 부러터진 날에도 지민의 뇌리에는 그 첼로의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료들과는 달리 그 낡은 악기를 바라볼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은 50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차갑고 엄격한 기운을 풍기는 인물이었죠. 그는 늘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방을 오가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민은 그를 멀리서 바라볼 뿐 직접 말을 섞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인의 발걸음이 첼로 근처를 스칠 때면 그는 늘 무심히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지민은 그 미묘한 눈빛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레스토랑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설거지 후의 물기와 주방에 남은 음식 냄새, 그리고 깊은 고요뿐이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접시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첼로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먼지를 얇게 덮은 현 위로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자 오래된 나무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벽에 걸린 활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 지민은 조용히 활을 그어내렸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깊은 울림을 가진 저음이 레스토랑 내부에 번져나갔습니다. 순간 오래된 공기가 흔들리듯 공간 전체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지민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진지해졌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가슴 깊숙이 남아있던 감정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지민은 오랫동안 악기를 잡아보지 못했음에도 손끝이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율은 서툴지만 묘하게 애절했습니다. 단순한 곡조가 아닌 깊은 감정을 담은 듯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의 표정은 한낱 주방 보조의 모습에서 벗어나 무대 위에 선 연주자의 얼굴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때 홀 뒤편에서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홀을 점검하던 그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낯익은 곡. 아니, 너무도 익숙한 선율.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아픔과 함께 떠오르는 기억. 20년 전, 어린 소녀가 작은 손으로 활을 잡고 연습하던 그 곡. 수없이 삐끗거리면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던 그 애절한 음률. 사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눈앞에 젊은이가 켜는 첼로 소리와 기억 속 딸아이의 선율이 겹쳐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중에 스며들며 사라지자 정막이 홀을 감쌌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깨닫고 놀라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사장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오래 묻어둔 기억이 불현듯 터져나온 듯한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홀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첼로의 잔향이 남아있던 공간은 이제 묘한 정적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자신의 연주를 들켜버린 듯 얼굴이 달아올라 어색하게 서 있었다. 사장의 시선이 자신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손을 떨며 쥐고 있던 와인 리스트를 천천히 내려놓고 숨을 가다듬었다. 그의 가슴은 마치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온 듯 요동치고 있었다. 방금 그 곡. 사장은 낮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디서 배운 거지? 지민은 순간 머뭇거렸다. 단순한 호기심 같지 않은 질문이었다. 마치 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민은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기억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입양된 집에서 첼로를 조금 배웠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음악을 좋아하셔서요. 하지만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사장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입양, 사고, 혼자.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사장은 고개를 들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어둑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지민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손가락을 악기 위에 올려놓던 섬세한 동작, 연주에 몰입하던 표정, 그리고 낮게 깔린 그 선율의 울림까지. 모든 것이 그가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성은 아직 그를 붙잡고 있었다. 세상은 넓고 우연은 존재한다. 단순히 같은 곡을 연주한다고 해서 혹은 어릴 적 입양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확신 같은 감각은 억누를 수가 없었다. 사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의 무릎에 앉아 활을 잡던 아이. 첼로는 자기 몸보다 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했지만 그 작은 손은 기어이 현을 짚으며 소리를 냈다. 그때 아이가 연주하던 곡이 바로 지금 지민이 켰던 곡이었다. 왜 하필 그 곡이지?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민은 여전히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긴장한 얼굴이었다. 사장이 왜 자신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둘러 첼로를 내려놓으며 말을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눈에 띄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짧지만 단호한 음성. 괜찮아. 다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말투는 여전히 무게가 있었다. 지민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다. 지민 씨. 사장은 이름을 불러보았다. 처음 부르는 듯 입안에서 낯설게 맴도는 이름. 그러나 동시에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불러내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혹시 출생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지민은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냥 입양되었다는 사실만 들었고 나머지는 전혀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돌아서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민을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삼켰다. 레스토랑의 불빛은 밤이 깊어갈수록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방금 전 지민이 켜던 첼로의 선율이 귓가에 맴돌아 손에서 펜을 놓치곤 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울림은 20년 전 사라진 아이가 매일 연습하던 곡, 그 어눌한 손길이 담겨있던 멜로디와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는 선율, 사장은 눈을 감으면 여전히 어린 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활을 힘겹게 잡고 음이 삐끗날 때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다시 연습하던 모습 말입니다. 그날 밤 사장은 의자에 앉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은 그렇게 기적 같지 않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만약이라면? 혹시 이 아이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가능성이 자라났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더 커지는 불씨 같았습니다. 다음 날 사장은 일부러 평소보다 홀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민이 조심스레 고개 숙이며 지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유독 귀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에서 작은 반점 같은 흔적이 스쳤습니다. 사장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온몸이 굳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분명히. 기억 속 딸의 귀에도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 같던 점. 사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지민 씨, 잠깐 괜찮겠나? 지민은 뜻밖의 부름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첼로 말이야. 어디서 배운 거라고 했지? 지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릴 때 입양된 집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서요. 마지막 말이 끝날 즈음 지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스로도 꺼내기 힘든 상처였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사장은 가슴 깊숙이 묵직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고아였다는 사실, 기억이 희미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같은 반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물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다가 아니면 그건 더 큰 상처겠지. 사장은 조심스레 지민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가락은 거칠었지만 활을 쥐는 모양새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몸이 기억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사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밤이 깊어 사장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경찰 보고서, 실종 전단, 그리고 딸의 어릴 적 사진이 여전히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아이의 귀에도 같은 점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장은 사진을 움켜쥔 채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울며 버텼던 기억, 딸을 찾아 헤매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던 나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기적이길. 사장은 그날 밤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슴속에서만 의심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결과가 두렵더라도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그날 사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반짝였지만 그 빛마저 사장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딸의 귀에 있던 작은 점, 그리고 지민의 귀에 남겨진 같은 흔적. 그 일치가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손에 잡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도 글자는 흐릿하게만 보였고 직원들의 인사에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는 지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린 어깨, 그러나 오묘하게 익숙한 동작.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딸아이의 모습이 그곳에 겹쳐 있는 듯 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 사장은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의심을 가슴에만 묻어두는 건 오히려 지민에게도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껏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남은 생애를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니라면? 그 순간이 두려워 그는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장은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가능할까? 아주 은밀하게. 전화를 받는 이가 잠시 망설였지만 사장의 간절한 목소리 끝에 결국 조용히 답했습니다. 가능은 하지. 다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해. 사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쩌면 내 딸일지도 모른다. 전화를 끊은 후 사장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희망,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오랜 시간 놓지 못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켜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찾아서.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지민이 출근하자 사장은 일부러 평소보다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민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사장은 그저 미소 지으며 수고 많네, 지민 씨. 하고 지나갔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민이 아무 의심도 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며칠 뒤 사장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손님이 뜸한 시간, 지민이 사용하던 컵을 조심스레 치워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걸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장은 접수 창구에서 작은 목소리로 검사 맡기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고 곧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사장은 이름도 관계도 드러내지 않은 채 가능한 가장 익명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에 흐려 보였습니다. 사장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 딸이 맞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후회의 파도가 몰려와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사장은 책상 위에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린 딸이 활을 쥐고 서툴게 웃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는 사진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곧 알게 되겠지. 내가 정말 내 곁으로 돌아온 건지.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엉킨 채 깊은 밤을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지만 그 안에서도 묘한 정적이 깃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의도적으로 그런 틈을 찾아냈습니다. 손님이 잠시 뜸해지는 오후 혹은 폐점 후 정리하는 시간. 그는 슬며시 주방 쪽으로 다가가 지민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지 않나? 손목은 괜찮아? 그 정도의 안부였지요. 지민은 의아해했지만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긴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말수가 적었지만 사장의 다정한 태도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친 후 잠시 쉬던 순간에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전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늘 낯선 집에서 시작했죠. 입양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첼로를 알게 됐고, 그게 제 세상 전부였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가족 사진도 없었지만 첼로를 켤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지민이 말하는 고독이 곧 딸이 겪었을 상실의 그림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켜주지 못한 세월, 딸이 겪었을 텅 빈 방과 고요한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음악이 널 지켜준 거구나. 참 다행이야. 하지만 그 속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사장의 감정은 흔들렸습니다. 지민이 밝히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 부모를 잃고 홀로 버텼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로가 유일한 위로였다는 고백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지민이 눈치채지 않도록 단지 잠시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위장하면서요. 그날 밤 사장은 홀로 레스토랑을 돌며 불을 하나하나 껐습니다. 홀 안은 고급스러운 샹들리의 불빛이 사라지자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단 한 줄기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빈 의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만약 내가 내 딸이 맞다면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니. 죄책감이 목을 죄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 씨, 오늘 퇴근 후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지민은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레스토랑 한쪽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잔잔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속에서 사장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구나.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지민은 잠시 멍하니 사장을 바라보다가 미소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장님이 말씀 걸어주실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족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겐 낯선 감정인데. 그 순간 사장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지민의 어깨 위에 살짝 얹었다가 곧 떨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인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따스함은 이미 아버지와 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사장은 마침내 병원에서 온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민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고 사장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눈앞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일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과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세월,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그리움, 매번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던 기억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진짜 딸이 서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사장은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긴장했습니다. 지민에게 지금 당장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가. 마음속에 파도가 밀려와 눈가를 촉촉하게 적셨지만 사장은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클 수도 있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퇴근 후 사장은 지민을 레스토랑 한쪽 조용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 씨, 이걸 봐야 해. 사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가족에 관한 아주 오래된 진실이야. 지민은 놀란 듯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자 사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20년 전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지민의 눈이 커지며 놀람과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사장은 눈을 마주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내 딸이야. 오랜 시간 잊은 적 없었고 찾으려고 애썼어. 그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미안해. 이렇게 늦게 만나는 게. 지민은 손을 입에 올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겹쳐오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혼란과 안도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내가 맞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그 말에는 지난 20년간의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몸 전체가 긴장 속에서 풀려나듯 흔들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그러나 분명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까지 떨었습니다. 사장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천천히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채워가자.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연결이 점차 자리 잡았습니다. 사장은 다시는 이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고 지민은 처음으로 부모의 품이라는 안정과 위로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공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의 조명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샹들리의 빛이 홀을 부드럽게 감싸고 테이블 위에 잔들과 유리병이 반짝였습니다. 사장은 지민과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꺼내기보다는 잠시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서로를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오늘 밝혀진 진실이 두 사람의 숨을 조용히 가로막았습니다. 지민은 손에 들린 첼로를 조심스레 켰습니다. 활을 활시위 위에 올리자 레스토랑 안은 잔잔한 진동과 함께 고요함으로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울리는 선율 속에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버텨온 시간, 그리고 오늘의 만남이 모두 스며들었습니다. 사장은 지민의 연주를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의 숨결, 눈물,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긴 울림이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레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안에서 작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묘한 안정과 친밀감이 전해졌습니다. 지민아, 이제 놓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지난 시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부모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시 연주가 끝나고 홀 안은 잔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와 기쁨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장은 마음속으로 지난 20년간의 모든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밤 딸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 경찰서와 거리 곳곳을 다니며 찾았던 시간,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속삭였던 이름. 이제야 그는 눈앞에서 딸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첼로를 내려놓고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저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기적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오래 기다렸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구나.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를 처음 만난 순간이었지만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이미 두 사람을 단단히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첼로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온기와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장과 지민, 부녀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며 지난 2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의 흔적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이 첼로를 다시 켜자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은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부녀가 다시 만난 순간 레스토랑 안은 고요하지만 마음 깊숙이 퍼지는 따뜻한 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20년의 시간은 눈물과 기적 속에서 천천히 메워졌습니다. 낯선 첼로 선율이 이제는 부녀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품을 느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오늘의 재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조차 사랑과 진심 앞에서는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